자, 이번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 오브젝트를 선언해서 지더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긴 리스트인데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을 해요. 데이터 나열을 하는데 데이터 나열한 것이 모든 데이터 어떤 데이터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가 오브젝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문자열 특별한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저희가 타입은 리스트라고 그러셨죠?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꺽쇠표시 쓰셔야 되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받으면 누르시면 자바 유틸의 리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리스트 치시면 2라고 나오세요. 거기다가 스트링이라고 치는 거예요.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스트링 리스트라고 쓸게요. 스트링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뭐 스트링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꼬르 쓰시고요. 이꼬르 뉴 생성해야 되겠죠.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어레이 L자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럼 어레이 리스트 나오죠. 자바 유틸의 어레이 리스트 엔터 칩니다. 그럼 이제 스트링이라고 똑같이 나오죠. 스트링 얘 앞에 게 스트링이니까 뒤에 것도 스트링. 세미콜론 찍습니다. 찍으셨는데 그 스트링이라는 것을 지우셔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왜 오류가 나지 않죠? 중복된 거. 지금 중복에 앞에 스트링이라고 썼으니까 뒤에도 스트링. 똑같은 경우에는 뒤에 걸 생략할 수 있다. 얘가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해 가지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 스트링이라고 썼으면 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타입이 무슨 타입으로 다 바뀌어요? 스트링 타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어레이 리스트니까 배열인데 리스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스트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스트링으로 만들어진다. 그 제너릭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만들어진다. 그 변수를 선언한 게 아직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적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밖에서 선언한 타입, 이게 밖에서 선언한 타입이죠. 스트링이라고 여기서 선언하면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이 스트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밖에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스트링 리스트에다가 점 add에서 데이터를 더합니다. 더하시고 여기다 쌍따옴표 찍고 이제 이젠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면 그냥 오류 없이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는데 스트링 뭐 리스트 점 쓰시고 add 쓰시고 여기다가 10 이렇게 쓰시면 세미콜론 오류가 나요. 오류 난다. 이유는 뭐죠? 저희가 리스트 스트링만 저장할 수 있도록 제너릭한 거예요. 제네릭했다. 만들어 놨다 이거죠. 만들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류가 난다. 숫자만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인티저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인데요. 리스트인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바 유틸의 리스트. 이자 대신에 인티저 그 int도 기본 int도 뭐 inti저 이렇게 쓰시고 그 int 리스트 이꼬로 그 new 쓰시고 어레이 리스트 썼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생성할 수 있는 타입 중에서는 얘가 리스트 쪽에 어레이 리스트 쪽에 가보면 어레이 리스트에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 중에서 얘를 뭘로 받느냐면 전부 다 오브젝트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거는 오브젝트이어야만 해요. 이때는 이제 오토 저게 안 됩니다. int라는 것은 int이지 인티저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류가 나니까
요거를 그 리스트 객체는 오브젝트만 상대예요. 오브젝트만 상대. 저렇게 이제 이 int라고 써놓으면 그 뭐 오토캐스팅이 나발이는 없어요. 값이 int면은 그 오토캐스팅이 일어나서 거기에 맞게 상대한다. 맞게 이제 변환이 되는데 저것처럼 이제 집어넣는 값을 int 기본값으로 해주세요. 이 기본값은 허용을 안 해요. 오브젝트만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선언할 때 그 오브젝트가 아닌 int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난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오브젝트인 인티저로 써야 된다. 인티저로 사용하시면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 쓰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티저 리스트, int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add 집어넣어서 뭐 10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보시면 그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기본값 여기는 int죠. int인데 이렇게 int인데 인티저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10 자체는 int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int 기본형 타입의 int인데 오토 박싱이 일어나서 인티저로 변환하죠. 인티저로 변환을 해주고 걔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는다. 얘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메뉴에 있는 거는 이제 문자열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에드십에서 오류가 나는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인티저만,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숫자만, 인티저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든 거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게시판을 짜게 되면 게시판을 저장해 놓은 객체를 이제 부요 객체라고 해서 보드 부요를 만들거든요. 보드 부요를 만들어서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쪽에 여기가 이제 end of 메인 메소드죠. 메인 메소드 이게 끝이고요. 여기가 클래스의 끝입니다. 여기가 end of 클래스 끝이고요. 자, 여기다 이제 일단은 그냥 클래스 쓸게요. 클래스 쓰시고 이제 보드 부요라고 써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써주세요. 그 오류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부 클래스가 다 끝나기 전에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보통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이제 여기다 만들어 둔 겁니다. 보기 편하라고. 이런 거를 이제 이너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이 경우에는 안에서 그 무엇인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면 편할 것 같다. 독자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 그 클래스 자체가 메소드, 그 다음에 변수를 만들어 쓰는데 얘네들이 중복이 돼요. 그리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중복이 되고 연관되어 있거나 복잡한 걸 꺼내서 한 개의 단위로 만든 게 클래스잖아요. 그 내부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처리를 하는데 얘가 복잡해요. 뭔가 근데 서로 연관이 있는 데이터, 변수나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걸 꺼내서 또 내부 클래스를 만들어 두는데 여기 안에서만 써요. 주로 내부 클래스를 선언하는 목적이 그 외부에서 쓰는 것보다 내부에서 그 클래스 내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내부 클래스를 이제 보통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여기서 내부 클래스니까 뭐 그 리스트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바 유틸에 여기다 보드 VO 나오죠. 보드 VO. 그래서 이제 그 보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고 new 생성을 합니다. 어레이 리스트로 생성하시게 되겠죠.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자바 유틸에 어레이 리스트 엔터 쳐서 생성자를 만듭니다. 세미콜론. 여기에다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드라고 만들었는데 요게 그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 클래스 지금 만들고 있는 테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보드 부여다. 얘가 이너 클래스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같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얘도 내부에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 보드 부여를 클릭하면 때깔이 얘 때깔과 얘 때깔과 얘 때깔이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거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저장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드 VO 타입으로 뭐 그 VO 1 이꼬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1 new 생성을 하자. 보드 VO를 보드 VO는 요 내부에서는 생성해서 쓸 수 있는데 외부에 접근하려면 array list test 보드 VO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 나서 안에 있는 이너 클래스를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를 했더니 여기 보시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내부 클래스를 만들어서 밖에 있는 걸 먼저 생성하고 그 밖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또 생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너 클래스가 그 따로 만들려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내부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좀 복잡하네요. 그 클래스 밖으로 복사 클래스 밖으로 넣어 돌아왔습니다. 이너 클래스가 아니죠. 클래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는 주석 처리. 왜냐하면 생성할 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드 부여를 클릭하면 이제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은데 요겁니다. 밖에 있는 클래스. 내부 클래스가 아니고 얘는 이제 그 밖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게 파일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냥 이제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제 이 서로 다른 클래스를 파일 한 개다 집어넣는 겁니다. 얘 이너 클래스가 아니고요. 클래스를 하는데 얘는 퍼블릭이 아닌 기본에 해당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 퍼블릭은 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것을 요 안에 그 파일 이름과 동일한 게 이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쓰는데 여기 보시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뭐 독자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이해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위에 것을 의미하고 위의 퍼블릭 클래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서 쓰는 것보다는 안에서. 왜냐면 파일 한 개로 저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파일 자체는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인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안에는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클래스는 잘 생각을 안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클래스를 이렇게 주목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위에서만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밖에서 필요한 경우는 밖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보드 부여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퍼블릭이 안 붙어 있죠. 이거는 밖에서 쓰려고 퍼블릭을 붙이는 순간 오류가 납니다. 이를 퍼블릭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되는데 오류가 난 이유는 밖에서 보는 퍼블릭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밖에서 안 보면 되죠. 퍼블릭을 지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에서만 쓰는 거죠. 다른 장소에서는 못 써요.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쓴 거는 보기 편하잖아요. 그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생성하고 이제 보드 부여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에서 썼으니까 보드 리스트 .add 더하고 이제 add를 하시는데 VO1 이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기 가능하십니다.
근데 보드 리스트 부여일 말고 문자열에 해당되는 뭐 이영환 쌍따옴표 찍고 이영환 이렇게 쓰시면 오류가 나는 거죠. 이거 오류가 납니다. 빨간색으로. 이유는 타입이 틀린 거죠. 제가 뭐만 집어넣도록 쓴 거예요? 보드 부여에만 집어넣도록 쓴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보드 부여를 집어넣도록 써서 이제 사용한 거고요. 이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이제 저희는 보드 부여만 보드 부여만 저장할 수 있도록 정의한 저장할 수 있다. 뭐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유는 리스트에 넣을 때 5.0 이하는 왜 이게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리스트 안에 아무거나 넣으면 데이터 한 개를 꺼내요. 데이터를 꺼내서 거기에 대한 출력이나 사용을 하다 보니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죠. 얘가 문자열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문자열도 집어넣고 숫자도 집어넣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드 리스트니까 보통 이제 여기다가 보드 부여니까 뭐 인티자 넘버 이렇게 만들고 세터 게터 만들고 int 넘버 만들고 넘버에 대한 뭐 get 넘버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프라이빗 만들고 그다음에 퍼블릭으로 리턴 타입이 인터자인 get 넘버 이렇게 만들어서 리턴 이거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까먹죠. 리턴 turn 리턴 쓰시고 넘버 이런 식으로 해서 게터를 만들어서 변수는 프라이빗 거기에 데이터를 찾아가는 게터나 데이터를 저집어넣는 세터를 만든다. 이걸 캡슐러라고 얘기하죠.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또 퍼블릭 그 다음에 void 데이터를 저장하고 만다 set 쓰시고 넘버 이렇게 쓰시고 위에 있는 인티저와 동일하게 int 넘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중괄호 열고 this.number equal number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죠. 작성해서 쓴다 이거죠. 근데 이게 보드 부여가 들어가면 이걸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스트링이 들어가면 이걸 쓰는데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스트링 안에는 이런 메소드들이 없죠. 뭐 get number, set number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집어넣을 때는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그냥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다 쓰면 되지. 그래서 데이터를 막 마구잡이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게 숫자인 줄 알고 했는데 숫자가 아니라 이런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연산이 안 되는 거죠. 연산을 하려고 하면 연산이 안 돼요. 그 보드 부여도 마찬가지인데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해서 숫자나 문자열이 집어넣었어요. 숫자나 문자열이 집어넣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꺼내서 출력하려고 보니까 게터가 있어야 되는데 게터가 없네. 스트링에 무슨 게터가 있어요. 그죠?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할 때 오류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어넣을 때 그 타입을 지정해서 안에다 데이터 저장하는 타입을 지정해서 만들면 그 집어넣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꺼내서 사용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냐.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밖에서 타입을 지정해서 안에 있는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보드 부여를 이렇게 써가지고 뉴에 생성해서 넣었는데요. 넣어가지고 썼는데, 요거 이제 요 아래 거는 이제 보드 부여가 아니면 보드 부여 데이터가 아니면 오류가 난다. 저장할 때 위에서 보드 부여에만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드 리스트 board 리스트 .add 하면서 그 생성자의 데이터 넣는 게 나오면 new 해가지고 보드 부여 이렇게 해서 바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시소 보드 부여 보드 리스트 찍어 보시면 한 개,
두 개. 요거는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add 변수를 add 한 거고요. 이렇게 생성을 해서 변수를 집어넣어서 변수를 쓰나 바로 쓰나 똑같다. new 해가지고 써가지고 해서 두 개를 만든 겁니다. 메모리에 두 군데 보드 부여가 생긴 거죠. 생겨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여기 이제 보드 부여가 한 개 생겼고 보드 부여 똑같은데 뒤에 있는 숫자가 틀리죠.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는 다른 위치에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게. 그 new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new 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렵죠. 데이터 값을 집어넣으려면 변수로 받아서 new에서 생성한 다음에 변수로 받아서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집어넣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 보드 리스트 점 써보세요. 점 써보시면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리를 편하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그래서 점 쓰시면 비어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비어있지 않으니까 폴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쭉 보면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 개수. 사이즈가 있어서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가 있다. 요거는 이제 리스트를 찍은 거고요. 얘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개, 데이터는 두 개. 됐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보드 1에다가는 이제 넘버를 한 개 세팅을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부요 1 점 세터를 이용해서 set number를 이용해서 100이라고 쓰겠습니다. 100 이렇게 써서 데이터 변경했습니다. 앞에 거는 데이터가 100이고요. 뒤에 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기본값인 0이 들어갑니다. new에서 생성하면 이제 넘버는 0. 넘버는 기본값, 기본 초기값인 0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여기 변수가 무슨 변수예요? 멤버 변수죠. 메소드 안에 없죠. 메소드 안에 없는 변수들은 초기값이 생겨요. 왜냐하면 보드 부여가 생성될 때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있고요. 메소드 안에 있는 거는 호출을 해야 생기는 거죠. 호출을 안 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객체 뉴에서 생성할 때 같이 되는 것은 기본 초기값이 생기고 메소드 안에서 호출할 때는 실행하는 중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초기값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쓰셨고요. 이거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 폼은 쓰시면 되네요. 폼. i는 뭐 0부터 인덱스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0부터고요. 그래서 0 세미콜론. 그 다음에 int 두 개보다 적다. i가 적거나 같다. 뭐 두 개보다 적다. int가 아니라 i가 적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보드 리스트의 크기 점 사이즈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 배열을 가지고 선언해서 쓰긴 하지만 그 배열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 랭스 이런 거 쓰지 않고 점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점 랭스를 리턴하고 있어요. 배열의 길이를 리턴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배열을 20개씩 잡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첫 번째 그러면 1이라고 나오겠죠. 사이즈하고 사이즈로 카운팅 하는 거와 실제적인 배열의 크기는 틀려요. 틀리시고 i++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소 쓰시고요. 시소 사용하시고 그 다음 보드 리스트 점 쓰시면 get이라는 게 있어요. 받아오자. 그리고 인덱스를 쓰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인덱스 i죠. i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리스트를 그냥 찍은 거고요. 요거는 개수를 찍은 거고요. 요거는 객체 자체를 찍은 거죠. 객체 자체를 찍어서 get 해가지고 가져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객체가 출력된다.
그러면 이제 객체 안에 있는 그 넘버를 출력해 보고 싶어요. 객체 안에 있는 넘버 출력 하려 그러면 여기 한 개씩 꺼내면 얘가 보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꺼낸 데서 점 다음에 써보시면 get터가 보이실 거예요. get 넘버라고 get 넘버가 보이십니다. 넘버를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꺼내서 출력을 하시면 그 위에는 100으로 세팅해 놨죠. 여기 100 VO는 100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100이 됐고 밑에 거는 아직 초기값 그대로이니까 0으로 되겠죠. 0 이렇게 해서 꺼냈을 때는 요거 한 개를 꺼내면 요게 뭐라고요? 객체라고요. 객체 자체. 무슨 객체? 보드 부여 객체. 여기 들어있는 보드 부여 객체가 된다. 출력하게 되시면 보드 구역 그 객체는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찍힌다. 클래스 이름 골뱅이 그 다음에 이제 해시코드 이름 해시코드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힌 거는 요거 객체예요. 요거 자체가 요거 객체인데 그 보드 부여 객체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get 넘버와 set 넘버가 있다. 되시겠죠? get 넘버와 set 넘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그 인덱스 번호 1번째 있는 것을 이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보드 리스트 안에 있는 보드 리스트 점 get 해가지고 1번째 있는 점 set터를 이용해서 set 넘버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500이라고 쓸게요. 500 이게 고도 부여를 꺼냈죠. 꺼내면은 뭐가 나올까요? 주소가 나와요. 이게 왜 이런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출력하는 거를 다시 이제 복사해서 그 밑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여기 0으로 되어 있던 게 500으로 변경했어요. 500 설명합니다. 자, 맨 처음에 뉴에서 보드 부여를 한 개 생성했어요. 생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 넘버가 있죠. 넘버가 있고요. 그래서 부여 그 안에 있는 걸 출력하면 요 주소가 나오고 얘가 이제 첫 번째 그 리스트 지금 보드 리스트의 첫 번째 이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0번째 있는 여기다가 그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만약에 그 주소인데 여기 100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100번지로 들어가는데 그 뉴에서 생성해 놓고 값을 넘버에 의해서 100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여기 100이라고 집어넣습니다. 100. 그래서 그 get 넘버에 의해서 이쪽으로 그 100번지 여기 100번지 주소니까 100번지로 찾아가서 점 다음에 get 넘버를 쓰시면 얘가 100이 나오는 거죠. 또 new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new에서 바로 저장했는데 그 new를 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여기 1번째입니다. 요거는 인덱스 번호 0번째, 요거는 1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째에 있는 주소도 이제 add에서 했으니까 데이터 값은 없지만 여기 저장하는 공간은 있고 초기 값은 0으로 세팅됐다 이겁니다. 세팅됐고 주소 값을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가 이제 150번째가 비어서 주소 값 150이다. 그럼 여기 주소 값 150에 해당되는 게 저장이 됐겠죠. 되셨나요? 그 이렇게 리스트가 저장이 돼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get에서 가져오면은 요 객체를 가져오는데 그 안에 있는 걸 가져오니까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소를 가져오니까 get 해가지고 get에 의해서 이제 그 여기 0번째 그러면은 요게 0번째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100번지가 나오고 100번지를 찾아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get 넘버를 이용하시면 여기 100번의 값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요. 근데 요거는 get 해가지고 get해서 1번입니다. 1번에 해당되는 것을 1번에 해당되는 것을 파라미터로 넘겨서 하면은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150이라고 나오겠죠. 150. 그럼 150 찾아가서 요거를 get 넘버라면 요걸 가져오니까 이건 0이 나옵니다. 0. 되셨나요? 나오시게 되고요. get에 의해서 얘를 가져왔습니다. 150을 가져왔어요. 150입니다. 주소값 150. 150인데 점이라고 썼어요. 점. 그럼 세터를 썼습니다. 그럼 150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세터에 의해서 값을 전달을 한 것을 여기다 이제 여기를 바꾸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그 1000이라고 넣어줬습니다. 1000.
500이라고 넣었습니다. 500으로 넣었으면 여기가 500으로 바뀌는 거죠. 500으로 바뀝니다. 그럼 다시 게터에 의해서 여기 게터에서 첫 번째 가서 get 넘버를 해서 여기 가져오면 150번째로 번지를 가겠죠. 이 주소를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게터에 의해서 객체를 가져오면 이 주소가 나오고 주소를 찾아가서 get 세터에 의해서 500으로 바꾸면 여기가 바뀌는 거죠. 근데 다시 포문을 돌려서 get 1번을 가져와서 get 넘버에 의해서 요거를 가져오면 500번이 가져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건 150을 갖고 있고 꺼낸 것도 150을 갖고 있는 거죠. 150에 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면 데이터 수정을 하면 이쪽에 있는 건 같은 주소 값을 찾아가기 때문에 데이터 수정이 된 상태의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거는 이제 보시면 get 해가지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꺼내가지고 쓰는 것을 이제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게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출력하는 케이스를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인 get에 의해서 쓰는 것도 쓰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져온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뭐 데이터 출력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 많이 짜게 되는데요.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다 출력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게 포이치문이다. 이런 거죠. 포이치문, 이치 각각에 대해서 반복문, 포를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이치 또는 향상된 포문, 이걸 이제 향상된 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상된 포문을 무지하게 많이 쓴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포 해가지고 인덱스 번호 써가지고 알고리즘 짜는 경우도 있지만 어무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포이치문에 해당되는 향상된 포문을 엄청 많이 사용하십니다. 포문 쓰시고요. 데이터 보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한 개 꺼내와요. 그러면은 한 개당 타입은 무슨 타입이 될까요? 이 보드 리스트 안에 있는 건 보드 부요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타입을 데이터 한 개를 꺼낼 수 있는 보드 부요라고 쓰세요. 부요. 그다음에 여기다 부요라고 쓸게요. 땡땡. 그다음에 보드 리스트 이렇게 해서 보드 리스트 이렇게 꺼내가지고 뒤에 거는 배열, 앞에 거는 배열 안에서 데이터를 한 개 꺼내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소 쓰시고 VO.쓰면은 getter를 바로 이렇게 불러서 데이터 한 개 가져왔으니까 보드 VO 타입이고 그 안에 getter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100과 500을 모든 데이터를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이 향상된 폼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향상된 폼은 많이 사용해서 쓰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얘는 이제 인덱스 번호를 쓰는 거는 원래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에 배열이 있으니까 여기에 인덱스 번호 뭐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인덱스 번호 0번, 인덱스 번호 3번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처리할 때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고쳐서 얘가 0, 1, 2, 3 이렇게 해서 고쳐서 쓰는 거고요. 얘는 그게 아니에요. 이터레이터 다음 데이터 이렇게 쓰는 건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시면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요거 하나를 꺼낼 수 있는 변수를 한 개 선언하고 꺼낼 수 있는 변수를 한 개 선언을 했죠. 선언하시고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얘를 돌리세요. 얘 변수 이름 뭐라고 썼어요? VO인데 얘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보드 VO. 보드 VO 안에 보시면 getter 있죠. 그래서 getter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 오는 거죠. 부요 객체를 해서 여기 데이터를 한 개 가져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와서 꺼내가서 이렇게 집어넣고 한 바퀴 돌면 또 그 다음 데이터를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부요만 가지고 계속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맨 마지막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여기다 한 바퀴 돌리고 데이터가 없으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쓰려면 반복자 하는 이터레이터 구조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유사해 보이지만 뭐
여기 왜 리스트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값을 변경했는데 꺼낸 것만 변경이 돼야지 왜 리스트 안에 있는 것이 변경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얘네들은 주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주소를 꺼내온 거죠. 예. 주소. 그래서 참조형 변수에 있어서는 주소를 꺼내 와서 내용을 변경하면 그 원래 것과 원래의 주소와 원래의 것인 주소를 찾아가면 변경된 내용으로 같은 주소이기 때문에 같은 주소이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향상된 포문을 이제 스트링 경우에만 지금 저희가 뭐 스트링 배열 또는 이제 인티저의 스코어스 이런 것만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게시판 짤 때는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용해서 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번호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인덱스 번호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페인 처리를 안 했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뭔가 데이터 처리를 띄엄띄엄 하고 이제 인덱스 번호 자체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위에처럼 이제 써가지고 인덱스 번호를 써서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개수로, 요건 이제 랭스로 포문 돌린 거와 동일하시죠. 어레이의 랭스로 포문 돌린 거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출력을 하자, 뭐 이렇게 작성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어레이 리스트, 우리가 뭐 80%, 90% 이상 사용을 하게 되는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